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고려 정치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 문벌 귀족기에서 무신직권기까지를 다룹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서는요, 정신을 잘 이렇게 집중시켜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표를 보니까 중간에 나눠져 있죠. 자, 왼쪽에 지금 보이는 부분은요, 우리 국내 정치를 말하고요, 외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외 항쟁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오른쪽에 넣어놨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뭐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부 정치에다가 외부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게 뭐 앞뒤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났을 때는 난이도가 대단히 높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비교를 시켜드릴 터이니 집중하셔서 봐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먼저 이번 파트에서는 문벌 귀족기 사이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 귀족기라고 하면 11세기에서부터 12세기 중반까지입니다. 요 중반이라고 한다면 무슨 사건을 말하나요? 바로 의종 때 일어났었던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이 시기 주요 왕들을 보면 현종, 문종, 숙종, 인종, 의종이 들어갑니다. 익숙하십니까? 일단 현종 같은 경우는 앞서서 오도양기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언급한 적이 이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종 같은 경우도 문벌 귀족기 최고의 그 안정기를 구가했었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이럴 땐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스토리를 조금 뒷받침시켜 주시면 좋은데요. 이 문종은요, 본인만 하더라도 한 40여 년 통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또 연달아서 왕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문종의 아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승려가 나와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의천입니다. 자, 그래서 숙종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요, 숙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문종에게는 아들들이 되고 이들은 형제가 되겠죠. 자, 숙종의 동생이었던 의천을 꼭 주목을 해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항상 롤러코스터와 똑같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게 되면 흔들면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내려오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숙종의 아들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예종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응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예인의,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리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인의, 예종, 인종, 의종. 그래서 의종으로 마무리해가지고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시켜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현종 시기 때 주목하는 것 중에 7대실록이라는 역사책이 보이죠. 조심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요거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삼국사기라고 있었죠. 그 삼국사기를 집필했었던 것은 김부식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문벌 귀족기 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요. 7대실록은 현존하진 아니한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던 것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7대실록이 편찬됐던 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 바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거란, 여진, 몽골로 이어지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 자, 그런데 이미 거란의 침입은 우리가 앞서서 성종 때 1차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차, 3차를 다뤄봐야 되는데, 자, 거란이 2차 침입을 했던 이유는 일단 궁극적으로는 강동 육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거란과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강조가 쿠데타를 통해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강조의 정변이라고 했어요. 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삼아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거란의 왕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 개경이 함락됐어요. 여러분 고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수도가 이제 함락되면서 왕이 피난을 가는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올 거예요. 하나가 현종.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가냐? 저기 전라도 나주로 가요. 또 하나가 고려 말의 공민왕.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요, 저기 안동으로 갑니다. 되셨어요? 자, 현종이 개경을 빼앗기고 나주로 피난을 갔다. 자, 이때 그래도 고려의 장수들이 활약했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양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3차 침입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강감찬. 이 강감찬의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 이후에
고려에서는 천리장성을 쌓고 나성을 완성시키죠. 자, 그러면서 가란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에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전쟁에 대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10대 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 문종. 문종은 다시 가지만 이 문종 시기 때는요, 문벌 귀족 사회가 대단히 안정기에 들어가 있을 때요. 여러분, 문벌 귀족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가문을 떠오르셔야 돼요. 뭐가 떠올립니까? 경원이 씨, 해주채 씨, 경주 김 씨 떠올리시죠? 그쵸? 예, 그래서 문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인종, 요 시기까지 왕비는 주로 어느 집안에서 많이 나왔냐면 경원이 씨 집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주로 경원 이씨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고, 요 인종 있잖아요. 요 인종 때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경원 이씨에서 더 이상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주채 씨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문종시기에 유명했던 최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최충은 문화시 중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이제 학교를 만들죠. 이것이 바로 문헌공도. 이 문헌공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누가 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국자감이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문헌공도를 시작으로 해서 개경에 12개의 사학이 등장합니다. 이걸 바로 사학 12도라고 불러줘요. 그때부터 국자감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란침이 격퇴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본격 교류하게 되고 이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들 의천이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서 돌아왔던 의천의 활약상들이 이제 숙종시기 때 보일 텐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송나라에서 천태종을 배워서 들어오죠. 그래서 해동 천태종을 여기서 창시를 한다.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요, 화폐를 주조를 해요. 조심하실 건 고려에서 최초로 화폐를 주조했던 건 성종. 성종이 그래서 이래저래 너무 많이 나와요. 건원중고라고 하는 철전. 그러니까 철광석을 만든 철전, 이 철전을 최초로 만들었던 게 이제 성종이 되겠고, 숙종 시기 때는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져요.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이제 화폐라고 하면 해동통보, 사면통보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은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숙종 시기 이제 말 때부터 시작해서 여진족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되셨어요? 자, 여진족이 이렇게 꿈틀거리자 고려에서도 방어를 들어갈 텐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윤관이에요. 그래서 서희, 양규, 강감찬은 거란과 관련돼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윤관 같은 경우는 여진과 관련돼 있다. 자, 그래서 이 윤관이 구성한 특수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무반. 별무반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마병을 별도로 구성했다는 거. 심기병이라고 하죠. 신기병이라는 기마군을 별도로 구성했다는 게 특징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동북 구성을 축조한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여진족에 대해서 나라는 이제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문제는 인종시기 때 이자겸이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자겸만 하더라도 여진족이 너무나 급성장했다. 그러니 여진족이 요구하는 군신의 예를 갖추겠다. 되셨어요? 4대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자겸. 그래서 이때 되면 금 4대 요구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자겸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자겸이 이제 난으로 이제 귀양 가고 죽고 난 다음에 묘청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옛날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면 여진족을 오랑캐 취급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들을 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개경의 세력들 몰아내고 서경으로 수도로 옮깁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다. 그래서 금나라 정벌을 시도하였으나 묘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가 반대합니다. 결국 1년 만에 실패로 끝내자.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겸이 왕을 상대로 난을 일으켰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거리더라. 결국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내부적인 정치와 지금 대외 항쟁 부분을 같이 연결시키세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20번부터 볼게요. 자, 320번. 자, 여기서는 이제 연표가 나오면서 각 시기에 대한 설명 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시대 순서도 기억해야 되고 각 시기별로 주요 왕들의 업적이나 이런 걸 동시에 봐야 돼서 조금 난이도가 느껴지시죠? 일단 기억해서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전시과가 나온 건 경종입니다. 광종의 아들 경종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종이라고 하면 성종 앞으로 가져야 되니까 가가 맞는 거죠. 니은에서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라고 했는데요. 압록강이라고 하면 청천강에서 더 올라가죠. 그렇죠? 강동 육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았던 지역이 여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거란과의 승리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종에서부터 문종 사이 시기가 맞습니까? 오케이, 니은은 이제 동그라미가 되고요. 자, 반면에 디귿을 보면 국학의 진흥을 위해서 양형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국학의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국학에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때문인 겁니까?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국자감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달을 보시면 다에서 문종과 숙종 사이니까 지금 요기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형고는 언제 등장했냐면 예종 시기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숙종과 의종 라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요. 자, 리을에서 삼국유사가 나는데 삼국유사는 충렬왕 시기 때 쓰여져요. 이건 좀 외워주세요. 삼국유사는 충렬왕. 어떻게 또 기억하시면 되냐면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몽골과의 항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원나라 간섭 봤을 때 자존심 정말 많이 뭉개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니야,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시작했었던 대단히 자부심 있는 나라야. 이래서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유사는 충렬왕.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이런 문제 이제 만나게 되면 정말 멘붕이죠. 최근 들어서 기상직 문제가 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법원직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기상직 같은 경우도 깔끔하면서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대단히 좀 잘 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21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관리가 누구인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힌트를 얻는다면 맨 밑으로 봤을 때 퇴직 후에 학당을 설립했다. 9개의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이제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예, 최충이 이제 문헌공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라면 먼저 7대 실록은 현존 아니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번 틀린 거죠. 2번에서 문화시중이라고 하면 중서문화성의 수장입니다.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고 3번에서 동료진에 대한 대비책을 건의하였다라고 했는데 거기 봤더니 동북구성이 났어요. 동북구성이라고 그러면 윤관이 건의한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일단 윤관을 떠올리시는 건 괜찮은데 그 맨 마지막에 봤더니 이제 퇴직 후 학당을 설립했다니까 윤관이 아니라 최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양형고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양형고 같은 경우는 국학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자감이죠. 국자감. 국가가 주도하는 관학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자, 22번 문제. 자,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문제 난이도는 되게 길이만 되게 길지 난이도는 실제로 좀 낮아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자겸이 나왔고 그 밑에 척준경 나왔죠. 자,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척준경이 결국 이자겸을 제거한 거 아니요. 거기 맨 밑에 세 번째 줄. 왕이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여 이자겸에게 편지를 보내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자겸과 척준경이 손을 잡고 궁궐을 압박한 그 사건. 그러니까 이자겸이 제거당하기 전의 상황을 조금 더 부각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자겸이 왕을 상대로 해서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종이 그냥 할아버지 겸 외할아버지 겸 장인 어르신 이자겸 네가 왕하세요. 이러면서 왕위를 물려줄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했구나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 사이에서 그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문벌 귀족 사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1번에서 개경파 집권이라고 해서 묘청과 관련돼 있고요. 3번 신진 4대부가 등장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거 공민왕. 4번에서 거라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재침, 다시 쳐들어왔다라고 했으니까 강조의 정변입니다. 시점상 거리가 좀 많이 있죠. 자, 323번을 시작으로 해서는요. 연속 4개가요. 묘청의 서경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단독 문제로서는 출제 빈도수가 제일 많죠. 됐나요? 자, 출제 빈도수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똑같은 것들이 좀 반복된다라는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 문제 풀기 전에요. 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일단 세력을 구분해서 접근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서경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묘청과 정지상,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들이 되겠다. 자, 그들이 이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했던 이야기는 수도 개경은 이미 지덕이 많이 세어였고 서경은 기운이 좋으니 결국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근거로 내서 수도를 옮기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반목이냐면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문벌 귀족들이 결국 이제 기성 세력이 되겠죠. 그들이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력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했던 거 너무 굴욕적이다. 그래서 금나라 정벌하러 가자를 주장을 했어요. 금나라 정벌하자, 위로 진격을 말하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자, 반면에 이제 기성 세력이자 현실주의자인 이 개경파들 같은 경우는 서경천도 불필요하게 돈만 많이 들어간다. 금나라 쳐들어가는 거 실상 어렵다. 왜? 금나라가 거란의 요나라까지 격퇴시킨 나라이거든요. 자, 그러니 금나라 4대를 수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쪽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쪽 땅에 대한 인식이 좀 낮죠.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하고 무엇보다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따졌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들의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채호입니다. 이 신채호 같은 경우는 묘청과 정치상 일파가 이렇게 기존 세력에 대해서 뭔가 변화,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게 맞고 아깝다. 이것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 1000년 이래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되셨어요. 여기다 2가지만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결국 김부식 일파의 반대로 인해서 왕이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거 중단시켜버리죠. 그러죠? 서경파가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요. 독자적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이를 상대로 해서 1년 동안 항쟁을 했지만 결국 개경파의 진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 323번에 보면 낭가와 불교, 그러니까 낭이라고 하는 것이 화랑의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통적인 것, 유교, 기존 세력을 말하죠. 진취적인 것이랑 보수적인 것, 묘청과 김부식으로 나뉘고 있는 이제 신채호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 묘청 같은 경우는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추구한 거 맞고 2번, 김부식은 고구려를 계승하고 묘청은 신라라고 했으니까 바꿔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자, 3번에서 귀족 세력 같은 경우는 유교 이념에 충실해서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가고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안보라든지 재정을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지금 그 얘기인 거고요. 4번에서 여진과의 외교 문제가 대립의 하나의 원이 되었다. 맞죠? 5번에서 대위국, 천계라고 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칭제 건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번에서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 그렇죠? 내부적인 분열이다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서경과 개경이라고 하는 지역 간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23번에 제가 지금 2개 문제를 연합시켜가지고 보기를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묘청과 관련된 보기는 여기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324번, 다음은 우리나라 어떤 역사책이에요. 네, 보기에서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 했으니까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사건 진압하고 난 다음에 쓴 거죠. 자, 그러니까 1번에서 요 나라의 성종은 그러니까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온 걸 말하죠. 이건 이제 7대 실록이랑 관련돼 있고요. 2번 묘청이 칭제 건왕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질문할게요. 삼국유사는 어느 시기라고요? 원나라 간섭기인 충렬한 시기 때. 충렬한. 자, 3번에서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씨 정권 중에서도 이제 최후 시기가 될 텐데 이때 미리 하나 알고 계세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자, 왜 이규보가 될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아니라 바로 뒤에서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4번에서는 이제 공민왕, 쌍성총관부 이야기 나왔죠? 자, 325번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단 묘청 거만 골라볼까요? 기역과 니은 중에서 묘청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일단 니은이 되는 거죠. 디귿과 리을 중에서 풍수지리설 리을이 되는 거고요. 미음과 비읍 중에서는 북진, 비읍 쪽이 들어가고 시옷과 이영 중에서는 시옷, 고구려 계승 쪽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다 됐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신채호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 디귿.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 썼네요. 디귿이 풍수지리설인 거고 리을이 유교이기 때문에 여기 디귿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 신채호가 바라본 것은 묘청의 주장 쪽과 관련돼 있으니까 답이 3번인 거고요. 그 다음 4번에서 거기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건 오도양계가 아니라 서경이에요. 서경이나 남경 있잖아요. 그 서경길지설, 남경길지설 나올 때 하는 겁니다. 오도양계 설정과는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현실적인 거. 국경선에 가깝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한 거니까 4번은 답이 안 되고요. 조이총의 서경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조이총의 서경 반란은요. 무신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 아니면 개경의 문벌귀족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326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건 그랬는데요. 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지방 일대의 구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가에서 금이 군신관계를 요구해자 이자겸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진과 관련된 이쪽에서 윤관 뵀었죠? 자, 그러니까 윤관 쪽 여기서 깔아주고요. 금이 4대 요구를 주장하자 이자겸이 받아들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간 쪽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고려가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강동육주 이야기 나면 성종 때였죠. 전일시대 상관없고요. 2번에서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다는 것도 요 나라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시기절 맞지 않고.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랬는데 삼별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여기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삼별초가 이쪽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직 문제에서는 몽골이 금을 공격한 후 고려를 침공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면 고려 침공하고 난 다음에 훨씬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요.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두 사건 사이에서 이자겸의 난이랑 고려 침공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걸로 보여드리니까 이거 여러분 순서가 좀 헷갈릴 것 같네요. 혹시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요 전체 시기에 관련된 거 순서별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 드릴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 무신집권기 볼게요. 여러분 무신집권기를 보면은요. 왕보다는 그 시대 최고 통치자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경대승 아니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우,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년, 임유무. 카메라만 보면 떨려서.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년, 임유무.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일단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것은 정중부.
정중부가 이의방 이과 더불어서 무신정변을 일으켰었는데 자 물어봅니다. 왜 무신정변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그 원인. 물론 무신에 대한 차별이 들어갈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추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2품 이상 권리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무신들은 가장 많이 올라가죠. 얼마까지밖에 못 올라가면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품이 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무신에 대한 차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전시과에서 지급되는 양도 달라요. 세 번째, 하급 군인들 같은 군인전 맞았죠. 근데 그 군인전이 안 나오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되셨어요? 자, 바로 이런 것에다가 당시 왕이 누구라고요? 의종입니다. 의종의 실정이 결합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방을 설치했던 인물이래요. 누굽니까? 경대승. 젊은 나이에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 잡은 사람이 경대승인데 그가 설치한 사병 집단을 바로 이제 도방 이렇게 불러주고요. 자, 천민 출신 중에서 최고의 집권자가 등장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신분제, 동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이제 신분 상승 욕구, 신분제의 동요라면 신분 상승 욕구가 확산되더라.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이의민. 자, 그 다음 봤더니 교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최충원을 말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정중부에서 이의민으로 이어지는 시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성씨가 권력을 교체하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봉기도 많이 일어나요.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최충원의 권력을 잡으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안정되면서 최씨 집권이 이제 4대 60년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최충원을 워낙 주목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최충원을 봤더니 일단 봉사 10조를 건의했습니다. 나오는데 이 봉사 10조의 핵심 내용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너무나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간다. 그런 거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문벌 귀족기 그리고 이제 무신집권 초기 때 민중들이 얼마나 수탈당하고 있는지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거 봉사 10조에 들어가 있고요.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벌 귀족을 억압하고 싶다 보니까 문벌 귀족과 손잡고 있었던 교종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진우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중심에는 통합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계종. 이게 나올 거고요. 앞서서 정치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치는 어디에서 주도를 했냐면 중방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에서 주도를 했어요. 근데 최충원 같은 경우는 중방이 아니라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했죠. 이 새로운 기구 같은 경우는 모든 거, 세금 걷는 거, 법 만드는 거, 뭐 인사 문제 모든 권한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방은 조심하세요. 도방을 처음 만들었던 건 경대승이에요. 근데 경대승 죽고 난 다음에 흩어졌던 도방을 다시 확대시킨 거는 최충원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최우. 자, 최우 시기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정방이라고 하면 교정도감에서도 어떤 업무를 따로 뽑아왔냐면 인사, 행정 업무를 따로 뽑았고요. 서방이라고 하면 문신 등용했던 기구예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아도 외교문서 쓰는 거나 이런 데 있어서 문신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방을 통해서 문신을 등용했는데 이때 등용되었던 대표적인 문신이 바로 누구냐면 이규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런 거 나오면요. 꼭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과 학자 아니면 정치인과 종교인 꼭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어디 가죠? 진우라면 최충원 쪽 들어가 주시고요. 이규보면 최우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도에 있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대. 이게 바로 이제 삼별초가 되겠는데 삼별초는 특징이 공병이면서 사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씨 집안의 사병적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좌별초, 우별초 여기에다가 신의군으로 구성되는데 이 신의군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몽골한테 잡혀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바로 신의군에 들어갔어요. 되셨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최후 시기 때 누구의 침략을 받았다?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끊어준 이유가요. 요 전에는 지금 전쟁 없었어요. 근데 몽골의 침을 받고 최후 시기 때 이제 항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끊어준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요. 몽골 침입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1차전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고
강화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이 순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들이 다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항전했던 세력들이 누구다? 삼별초이더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2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진짜 단순 암기 문제인데 단순 암기인데 이 도방, 교정, 도감, 정방, 서방, 삼별초 되게 헷갈리죠. 자, 그래서 거기 정중부 이방 이들은 무신정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최충원은 무엇을 설립했다? 교정, 도감을 설립했고 그다음에 경대승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병 집단인 도방을 설치했다. 자, 그래서 328번 같은 문제인데요. 327번, 328번 같은 문제인데 특히 이 문제는 둘 다 요거 많이 주의해야 돼요. 자, 거기서 328번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틀린 소리 아니죠.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다가 최충원은 중방 폐지하고 나중에 교정 도감을 만든 거니까 그 전까진 맞고 두 번째 최충원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 도감을 설치한 거 맞고 도방을 확대시킨 것도 맞고 그래서 성격을 말하자면 도방은 처음부터 사병적 성격이에요. 근데 삼별초는 사병과 공병의 중간 성격이고요. 3번에서 최우는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하고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방과 서방의 위치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 4번에서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서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면서도 암기가 너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329번인데요.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의 사건으로 가장 근접한 것은 지금이야 이제 문제를 다 지금 무신집권기에 몰아넣었으니까 무신집권기 최충원이랑 관련돼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신라 말에 최충원이 쓴 건지 아니면 고려 중기 때 뭐 나온 것인지 고려 초기 때 최승로가 쓴 것인지 조선시대 때 나온 건지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사료를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 국왕은 참의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이를 택하여 들어갈 것. 참의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풍수지리라든지 도참사상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2번에서 봤더니 관리의 수를 줄여라. 3번에서 토지 대장에 따라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네 번째, 맨 밑에 유능한 수련을 파견해서 관리, 특히 향리들의 횡포를 금지시켜라. 5번에서 곡물에 지나친 진상을 금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특히 또 고려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요. 그나마 4번 정도에 보시면 향리들의 횡포가 되게 크다 그랬는데 이 향리들의 횡포가 되게 컸던 게 고려에서 지금 있죠. 일단 고려는 속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이제 조선에서요. 조선 그 후반부로 갔을 때 19세기 때 향리들의 수탈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19세기 때는 막 동학 농민운동하면서 패전개혁안 같은 건 우리가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했을 때 향리들의 어떤 수탈을 금지시켜라. 고려 아니면 조선인데 조선에선 이런 거 본 적 없으니까 고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1번에서 12목을 설치하였다. 12목 아니까 성종식에 해당하지 않고요. 동명왕편이 지어졌다. 이규보가 쓴 거죠. 이규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라고 하면 무신집권기가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30번을 풀기 위해서는 331번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난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뭐 난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온 난들 중에서요. 이 만적의 난 있잖아요. 만적의 난은 이 시기에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언제 거냐면 최충원 시기예요. 이 만적은 최충원의 개인 노비입니다. 수도 개경에 있는 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신분 해방을 꿈꿨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요거는 시기가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최충원 집권 이전 시기예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집권하기 전에는 이런 혼란들이 상당히 많았었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성이 붙어있는 김, 조, 권력가들인 것 같죠. 그쵸? 그중에서 김보당 같은 경우는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 집권 자체를 만드는 거고, 조이총은 무신이에요. 서경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군인인데 이제 의종을 막 폐위시키고 죽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이총과 새롭게 집권한 이 무신들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망이 망소이는 공주 명악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향, 부고, 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차별대우와 관련돼 있고, 김삼이 효신 같은 경우는 농민들입니다. 조세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들의 저항. 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들의 출신이 누구인지를 보시면 그들의 요구사항을 엿볼 수가 있다. 330번 문제는 일단 거기서 묘청의 난을, 묘청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야 되겠네요. 무신정권 등장의 전이니까. 이자겸의 난은 그보다 더 앞서 일어났었죠. 같은 인종식이긴 하지만 먼저 일어났었고, 무신의 난이라 했으니까 무신 정변을 말합니다. 디귿이 여기 들어가고, 조이총은 난은 무신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무신 내부에서 또 대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331번 문제는 조금은 더 까다로워요. 331번. 자, 연대순 나왔는데 서경의 대화궁을 건설한다. 뭐 삼국사기 가 나와 있어요. 자, 조이총의 반란, 경대승의 집권, 교정도감. 일단 서경 대화궁이라고 했으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일단 묘청 거를 갔어주고, 삼국사기를 펼쳐낸 건 김부식이었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가 쓰여지죠. 이게 조금 까탈스러워져요. 이 순서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조이총의 반란은 무신 집권 안에서 벌어졌다고 그랬고, 경대승이 집권을 한 거.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라가 먼저냐 다가 먼저냐인데요. 근데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두 개 굳이 구분 안 해도 답은 보여요. 교정도감을 일단 마로 깔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풀었을 때 마가 제일 밑으로 깔려 있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경대승과 조이총의 반란에서 이 조이총의 반란이요 5년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경대승이 5년 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엔 이제 332번 인물. 여기 있는 인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하면 위에서 네 번째 절 신품사연 보이고요. 그 밑에 도방을 확대한 거 보이고요. 그 밑에 삼별초 조직, 맨 밑에 강화도 천도. 그러니까 도방을 확대했다는 것만 보시고 너무 빨리 푸시면 최충원 들어갈 수 있어요. 쭉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삼별초 조직, 강화도 천도까지 가면 최우랑 관련돼 있죠. 1번에서는 최우는 불탄 추조대장경을 대체하면서 이제 제조대장경을 조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고. 2번에서는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지장 없으니까 일단 잠깐만 남겨두고요. 3번 서방을 설치해서 문신들을 등용했다. 최우 맞죠? 그래서 3번이고요. 4번에서는 이제 봉사 10조라고 했으니까 최충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방을 확대했다는 것만 보시면 여기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2번에서 소화집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 문종시기에 나왔던 문집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글을 수록했던 문집이 되겠습니다. 자, 333번. 여러분 이 333번도요. 다음 글에 쓰여질 시대의 사회 모습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쭉 읽어보니까 맨 밑에 어쩔 수 없이 풀뿌리 캐내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다오 라고 했으니까 민중들의 생활이 대단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신라 말일지 고려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선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이규보라고 넣어놨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료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사료 밑에 나와 있는 지은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규보. 자, 그렇다면 이제 이규보와 관련된 거 1번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의 군시대 관계를 요구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건 언제냐면 그 전 12세기죠. 여긴 지금 13세기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런 게 해당하지 않고 4번에서 홍건적이 침입해 와서라는데 그건 고려 말이니까 아니고
무신 정권이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대몽황정 들어가는 시기를 말했죠.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대에 대한 분석이 좀 안 돼 있고 그러면 문제가 난이도가 갑자기 정말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4번에서는 이제 고려 말 신진 4대 부들이 전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했으니까 이제 정도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려 말의 상황이고 5번에서는 묘청과 더불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정지상이 되겠습니다. 정지상. 우리가 지난번 문벌 귀족 시기 때 다뤄봤었죠. 자, 이번에는 334번. 지금 여기 보기 보니까 무신정변 이전을 고려 전기라고 하고 무신정변 이후를 이제 후기라고 한다. 전후기의 모습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점인데 그러니까 잘못 그럼 설명한 거 그랬어요. 1번. 무신정변 이전 같은 경우는 전시화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무신들의 이제 수탈들이 일어나죠. 토지 겸병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져요. 전시가가 완전 붕괴되는 거죠. 2번에서 기존의 행정조직과 과거지도가 폐지되었다. 자, 기존의 행정조직하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도명마사라든지 아니면 충성문화상이 떠오를 텐데 여긴 지금 교정도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2번. 기존의 행정조직 과거지도가 폐지된 채 이런 식으로 관리를 등용합니다. 3번에서 문신 중심의 정치 조직이 그 기능 상실하고 무신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요. 답은 4번이네요. 문벌 귀족기 때 관직에 나가는 기본 그래도 통로는 이제 음서와 과거 두 개 축을 가죠. 근데 이 시대가 되면 과거보다는 음서 위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무신들 같은 경우는 학문적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원나라 관섭기 때도요. 중국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권력을 잡다 보니까 그들도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갑니다. 자, 그러니 답은 4번. 신분보다 일단 이제 음서를 통해서 나가고요. 거기 4번에서 신분보다 관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관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말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분을 바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해서 권력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는 대외관계 문제만 쭉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대외관계는 일단 우리가 연결시켜서 정리를 좀 해봤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문제 풀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뭘 하나 준비를 했냐면 특히 고려 중기 같은 경우는요. 그 고려 중기 안에서 사건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고려 내부적인 정치 주요 사안들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주변 국가와의 이제 전쟁사가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 거란, 윤관이 별무만을 조직한 것은 여진족에 대항하는 거죠. 몽골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내부적으로 보면 이자겸에 낳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문벌 귀족기 12세기 때 사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는 무신정변 나와 있고 무신 집권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최충원, 최후가 나와 있어요. 일단 순서를 먼저 한번 배열해 보세요. 거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 시기 때는 성종 시기였고 2차, 3차 같은 경우는 둘 다 현종 시기였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서희가 있고 양규가 있고 강감찬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됐죠. 이게 바로 11세기 먼저 됐고 윤관이 별무만에 등장한 건 이제 여진족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건 12세기가 되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북 구성까지 가요. 그럼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진족과 싸워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여진족과 싸우지 않고 여진족에 대해서 4대를 하겠다,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싸우려고 하였으나 이제 문벌 귀족 사회는 싸우는 걸 포기하고 여진족을 섬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면 순서가 내려오죠? 이쪽으로 갑니다. 되셨어요?
자, 여진족에 대한 사대에 반발하면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갈 것이고요. 무신정권 안에서 최충원이 권력 잡고 최후로 갈 거고, 최후가 권력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쟁을 보면 일단 몽골과 1차 때 나오는 게 대표적인 박서가 귀주성에서 전투를 벌였던 게 나올 거고, 1차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는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2차전 들어오죠.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김윤우.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자, 그 이후 전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패배하는 모습도 주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세력들이 바로 삼별초다. 삼별초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저항을 하고 진도, 제주도로까지 옮겨가더라. 결국 삼별초마저 진압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원나라 간섭기 80년으로 이어집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순서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33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335번에서 소손령 서희가 나왔으니까 이때를 말하죠. 자, 1번에서 거란 1차 맞고 2번에서 이 담판은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서희가 외교 담판 성공하면서 그래, 우리 송나라와 거래를 끊고 거란 너희들과 거래하겠다. 그러면서 얻어온 땅이 강동 6주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인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같은 경우는 그 이전 그 이후 계속 송나라와 친선관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요. 기본적으로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건 거죠. 이렇게. 자, 336번 문제도요. 정말 단순 암기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고 당혹해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답은 3번이죠. 자, 지금 여진족 토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별무반 같은 경우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신기, 기마병, 이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보는 보병인 거고 항마군은 승려로 편성돼 있다. 근데 이제 신의군이라고 하면은요,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삼별초에 들어가요. 몽골한테 잡혔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 그래서 만든 부대를 신의군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자, 그리고 37번 문제. 자, 37번 문제는 2012년도 문제랑 2007년도 문제를요, 제가 섞어낸 건데, 아니죠. 2012년도 문제를 낸 건데, 실제로 2007년도 국가직 그 구급 문제랑요,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예, 새로운 군대라는 거기에다 줄 쳐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답도 똑같아요. 자, 여기 봤더니, 그 새로운 군대, 박스에 보면, 뭐가 지금 특징이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신보군, 항마군, 그리고 신보군 위에 보니까 신기군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별무반인 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별무반이니까 여진과 관련돼서 1번 강동육주 아니고 2번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 이랬으니까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 그 뒤로 빠져야 되겠죠. 고려말 그러니까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3번에서 처인성, 몽골 장수 살리타를 처단했던 것은 몽골과 2차전. 4번에서 동북 구성을 쌓은 거랑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2007년도 문제도요. 답이 딱 그거였어요.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동북 구성을 쌓았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 338번이랑요, 3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각각 다른 해에 나와 있는데요. 진짜 똑같은 사료였어요. 똑같은 사료. 먼저 사료를 보면 거란의 군사가 귀주를 지나가니 강감찬이 거란과 강감찬 보이시죠? 들어가고 여진 맨 밑에 줄 구성을 돌려주었다. 동북 구성을 쌓고 1년 만에 돌려주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38번에 봤더니 발해가 멸망한 건 고려가 건국되고 얼마 안 있었죠. 926년. 고려는 918년에 건국됐으니까 8년 있다 갑니다. 가장 초창기인데. 2번, 별무반이 편성됐다. 그렇죠. 별무반을 조직하고 그리고 동북구성 쌓은 거거든요. 상성총관부라고 하면 공민왕,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겸 이후까지 가기 때문에 시기가 더 뒤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가와 나 사이에 또 들어갈 만한 거. 뭐가 있냐면 3차 전투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더 이상 거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쌓냐면 천리장성 쌓은 거예요. 나성축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문종시기 뭐 이런 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인 거고요. 2번에서 만호부라고 하면 공민왕 시기 아니죠. 원나라 간섭기 때 있잖아요. 그때 등장한 군사 조직이 됩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천 이런 단위로 짠다고 했었죠. 3번에서는 김윤호가 나왔으니까 몽골가에서 한참 뒤로 나오고요. 강동육주는 강감차보다 앞서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번엔 340번. 자, 이자겸 가에서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자겸과 관련됐으면 가가 나왔고요. 나를 봤더니 몽골병이 이르자 윤우가 처인성에 나타나서 김윤우의 처인성. 그럼 이 사이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몽골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 최후부터 시작해서 무신 정권 들어가야 되고 묘청과 관련된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네요. 묘청과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서경파가 대화궁을 축조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계라고 하였다. 그거 나와야 되고 삼별초의 난 같은 경우는 삼별초는 몽골과의 마지막 항전이기 때문에 훨씬 뒤로 가셔야 되고요. 강감차는 그 위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구성을 쌓을 때만 하더라도 여진족과 싸워보겠다 하였으나 이자겸이 권력 잡으면서는 아니야 4대 요구 수용할 거야. 싸우자에서 4대 싸우자에서 4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1번. 자, 출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왕실과 귀족 등 지배 세력들이 안전한 강화도로 피난한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몽골과의 항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육지에 남게 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배층들은 강화도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개경보다 더 화려한 생활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피지배층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목숨 걸고 싸웠던 피지배층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윤우. 김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충주에 가서도요. 그 노비문서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전쟁에 나서게 되죠. 자, 결국 이렇게 이제 피지배층들이요. 한반도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육지를 지키고 있으니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다인 철소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향부곡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 양민이 되는 거라든지 또 일반 백정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군반 시족이 된다라든지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충주 관노비라든지 충주에 있었던 다인 철소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땅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신분을 상승시켜주더라.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번에서 강력한 민족의식. 물론 몽골과의 싸움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 간의 단결의식이 형성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다 함께 뭔가 단결한다 부분에 포커스가 두기보다는 지배층들은 편하게 지금 기존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 피지배층들이 몽골정을 대항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강력한 민족 정신이라고 해서 두 개를 융합하기 좀 한계가 있어요. 문벌귀족 체계는 이미 무너졌죠. 4대부 계층이 성장하고 있는 건 공민왕의 개혁이랑 관련돼 있어요. 신흥무인 세력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42번인데요. 문제 되게 길죠. 자, 거기 가는 몽골과 고려 간의 전쟁 과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보였다.
봤더니 네 번째 줄 개경 환도가 결정되자 그들은 결정에 불복했다. 누굴 말합니까? 삼별초. 기역에서 삼별초는 공병이자 사병의 성격 다 가지고 있죠. 기역 동그라미. 니은에서요. 그들은 군관과 귀족 장교로만 선별되었다.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신의군은 몽골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으니 아닌 거죠. 그렇죠? 니은 틀렸어요. 3번은 방금 제가 했던 소리가 동그라미 거고요. 4번. 지점하시고 되게 황당하셨죠. 그렇죠? 강화도에서 진도 갈 때, 이 진도를 이끌었던 사람이 배중손이고요. 일단 배중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끌었던 게 김통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순서 바꿔주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배중손, 김통정 틀렸고요. 자, 미음에서 무신정권의 사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와 도적의 체포도 담당하였다.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헷갈려 있어요. 뭘까 했는데요. 기본 삼별초는 수도 개경의 도둑이 너무 많아서 그 도둑을 지키겠다고 만든 부대였는데 그게 확대가 돼서 된 거죠. 그렇죠? 그 수도 개경의 도둑을 지킨다. 도둑의 체포도 담당하였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셨어요. 자, 343번. 여러분 지금 343번부터는요. 순서배열 문제가 나왔죠. 이 순서배열 문제는요. 특히 고려 때 이 다른 나라와의 항전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기준을 뭘 잡으시냐면요. 거란인지 여진지 몽골인지 이거 잡아주세요. 그래서 343번을 한번 보시면 기역, 강감찬이라고 했으니까 거란이죠. 그렇죠? 거란 중에서도 1차 쪽에 들어가고 니은에서 윤관 별무반이라고 했으니까 여진과 관련됐고 디귿, 김윤우라고 했으니까 몽골과 관련돼 있고 리을에서 삼별초, 삼별초는 몽골과 가장 마지막까지 싸웠으니까 맨 끝으로 가고 미음에서 진포, 왜구, 화포가 나있으니까 고려 말 공민왕 시기 때 되게 많이 쳐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음에서는 원나라 간섭기 그 이이고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라고 하는 이 시대 흐름 그대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1번.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되면은 344번이 돼요.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면 요 안에서 순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거기 가를 보니까 금은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럼 뭐랑 이제 관련돼 있어요? 여기. 이자겸은 그 군신관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가가 일로 가야 돼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 바르죠. 그래서 여진이 처음엔 우리를 어버이 나라로 섬겼다가 세력이 커나갑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북구성까지 쌓았으나 나중에는 금을 건립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군신의 예를 갖추게 되는 거죠. 나를 봤더니 여진족을 밀어내고 동북지방 9개의 성을 쌓았다. 그래서 나 가순인데 가 난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다를 봤더니 서희가 나왔으니까 거란 1차. 라를 봤더니 쌍성 총간부 나왔으니까 공민왕 시기가 되겠죠? 밑으로 깔아주시고요. 마에서는 고려정부가 개경을 환도하자 삼별초 끝까지 정했었던 몽골. 그러니까 다, 마, 라에다가 가운데 순서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3번, 4번 둘 다 헷갈리게 됐네요. 예,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요. 어떻게 이걸 치사하게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 예, 법원직. 제가 좋아하는 법원직 문제인데.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싸우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대했다. 계속 그 관계 나오고 있죠. 자, 345번은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민족만 배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이만 긴 문제. 그래서 이건 패스하고요. 346번 가겠습니다. 대외관계 옳지 않은 것. 송나라와는 군사적인 것 그거 빼시면 돼요. 우리는 송나라한테 군사적 지원 해준 적 없어요. 송나라가 꿈꿨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송나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그 고려랑 전혀 상관없어요. 송나라가 우리한테 기대한 거. 자,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죠.
광군을 조직한 건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종대 만든 거 맞고요. 3번에서요. 우리 대장경 많이 만들었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정말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도 이 인쇄술 많이 발달하고요. 송나라가 과거심에 그렇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책 만들고 인쇄술 쪽 되게 발달합니다. 3번 맞고 4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송나라가 우리랑 손잡은 건 어떻게 고려한테 군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 우리는 군대 도움을 준 적 없어요. 줄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347번에서도 그래서 보시면 일단 거기 1번 보세요. 강감찬이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여진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조용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현종 다음에 우리가 문종도 받고 숙종도 받았죠. 숙종 시기 때 그의 동생 의천이 어디 갔다 왔다? 송나라 유학 갔다 왔다. 근데 송나라 유학 갔는데 거란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핑계 못 잡고 있죠. 자, 그러니까 고려, 송나라, 거란의 요 나라가 어느 정도 세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침략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그럼 이거 이후에 아직 거란 망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아직 안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이제 여진족이 멸망을 시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2번에서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군신관계 요구했을 때 이자겸 받아들인 거 맞죠? 3번 몽골의 침략에 맞서 삼별초는 개경으로 환도한 정권과 연합해서 진도, 제주도에서 항쟁을 이어나갔다라고 했는데 몽골과 항전하는 과정 속에서 최씨 집안 무너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삼별초 안 가죠. 삼별초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 개경으로 돌아갔었던 관군 그리고 원나라 군대를 상대로 해서 삼별초가 싸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조정과 연합해서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자, 348번. 풀고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 대외 정세의 변화인데 지배 세력 동향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기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먼저 봐주세요. 중방, 도방, 교정도감 등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최씨 집안을 말하고 있죠. 자, 최씨 집안은 기역, 거란이 아니라 몽골 쪽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지방에 근거를 둔 세력으로 결혼 정책에 의해서 왕권에 포섭되었다. 호족인데 호족이 있을 때 니은, 몽골과 상관없죠. 호족은 저쪽 위쪽에 있었으니까. 3번 첨의부, 도평의사사, 원나라 간섭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봤더니 몽골 사신 저고여가 국경지대에서 피살당했다 그랬는데 그럼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나라 간섭기, 시점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40년 이상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4번에서 이자겸의 나는 문벌 귀족사회 붕괴를 촉진하였다 그랬는데 이자겸 쪽이 있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여진 세력들이 강성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지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이 관계도 있죠. 쓸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꼭 공무원 시험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뭐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수능 같은 경우도 고려 중기 같은 경우는요. 이 중기 안에서 주요 사건들 배열하는 거는 기본에 들어갑니다.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 있잖아요. 그림. 이렇게 이어진 요 그림. 요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요. 이제 밖에서 갑자기 소음이 막 들려옵니다.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마지막 원나라 간섭기와 국민항 개혁 정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